세계 경제가 지금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은 AI가 이끄는 엄청난 성장에 딛고 있는데 다른 한 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버블과 정치적 혼란 위에 위태롭게 서 있죠. 과연 이 줄타기는 성공일까요? 아니면 추락일까요? 오늘 그 아슬아슬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지금 시장은 정말 대단한 추진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발밑을 보면 아찔할 정도로 불안정합니다. 마치 저 높은 줄 위에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지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위태로운 줄 위에서도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 그 동력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AI 붐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거대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붐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앞으로 5년 동안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선 무려 8조 달러 가까운 자본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의 증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첫 번째 경고등이 켜집니다. 전문가들은 이 엄청난 상승세가 사실은 엔비디아나 오라클 같은 몇몇 기술 대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골고루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단 몇몇 거인의 어깨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제 줄 위에서 잠시 멈춰서서 아찔한 발밑을 한번 내려다볼 시간입니다. AI가 주는 희망의 빛이 강한 만큼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위험 신호들도 곳곳에서 아주 선명하게 번쩍이고 있거든요. 이 숫자 40.2 한번 주목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슐러가 만든 지표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됐나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숫자가 40을 넘어선 게 바로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 이후로 처음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경고등이 아주 강하게 켜진 셈이죠. 경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시장의 진짜 온도를 보여준다고 해서 유명해진 버핏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한 나라 경제 규모, 즉 GDP에 비해 주식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지금 223.8%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 악명 높았던 닷컴 버블 때도 142.9%였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이 가시죠? 심지어 월가의 거물도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골드만삭스 CEO가 시장이 상당한 수준의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죠. 이건 이제 위험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장의 과열 부담만으로도 아슬아슬한데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외줄 자체를 격렬하게 흔드는 또 다른 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워싱턴의 역사적인 정치적 교착 상태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 셧다운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셧다운은 벌써 35일을 넘기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양당의 정치적 갈등의 골이 그 어느 때보다 깊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민주당은 이 기회에 의료비 지원이랑 복지 예산 늘리자 이거고 공화당은 절대 안 된다. 돈 쓰는 얘기는 빼고 일단 급한 불만 끄는 예산안만 처리하자 이거예요. 양쪽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질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끝이 안 보이는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치 싸움이 이제 곧 우리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보험과 식료품 지원이 끊길 수 있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월급 지급이 밀릴 수도 있어요. 특히 11월 20일에 임시자금이 바닥나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공항보안 검색요원들이 일을 안 해서 여행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시장은 이 교착 상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베팅 시장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셧다운이 11월 중순 이후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데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이 이렇게 내부 정치 문제로 발이 묶여서 흔들리는 동안 세계의 또 다른 한 축인 중국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지는 대신 아주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 표를 보면 중국의 전략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수출과 내수를 둘 다 잡는 쌍순환을 외쳤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경제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기술 분야에서도 단순히 자립을 넘어 아예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또 심각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멈춰서 있는 동안 중국은 디플레이션이라는 내부의 적과 싸우고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기 위한 명확한 장기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 이 대조적인 모습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정말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두 강대국이 만들어내는 위태로운 외줄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자신만의 균형을 잡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실리콘 방패 전략인데요. TSMC라는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그냥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국가 안보 자산으로 활용하는 거죠.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블루칩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아주 굳건하게 다지면서 동시에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강화해서 신뢰를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한국은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이 강대국들 사이의 외줄 위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시장이라는 거대한 외줄 위를 함께 걸어봤습니다. 한쪽에는 AI라는 혁신이 이끄는 눈부신 돌파구가 펼쳐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고평가와 정치적 교착이라는 까마득한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줄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성공적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수많은 버블처럼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